정치 문제야.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이건요, 교회를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짜 주민들이 대거 마을에 들어왔어. 주민총회도 애워싸고 주민자치회도 장악하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읍면동을 통치하는 어떤 마을 권력을 완전히 그들의 손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중에서 먼저 하면, 자, 제가 볼 때는 이 법, 주민자치기본법안에 차별금지법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제8조 1항에 보면 성별, 그다음 신념, 종교, 인종 등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차별금지법이 위험하다고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교인들이 다 반대운동을 하지만 주민자치기본법은 그 차별금지법 내용이 그대로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기본 이것이 통과되면 결국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거나 마찬가지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왜 이 주민자치법에 대해서 왜 거기에 대해서는 정치 관여이기 때문에 안 돼 라고 하시면 이거는 잘못된 판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하나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할 것은 지금 저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교인들의 이해도가 매우 잘못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허용한 법으로만 이해하고 있어요. 제가 차별금지법을 다 봤더니 그 차별금지 항목이 26개예요. 그 중에서 성적 지향에 관한 것은 3항목뿐이에요. 나머지는 다 다른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보는 순간에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된다면 교회만 파괴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체 다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다 파괴하는 법이더라고요. 사상에 대한 차별금지만 생각해 보세요. 사상에 대한 차별금지가 있으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주체사상을 마을에서나 다 허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유민주주의가 그냥 파괴되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 교회는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금지만 강조를 해서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법이라고 국민들을 깨워야 될 이 법에 대해서 왜 교인들만 깨우는 우를 범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러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에 대한 신상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10조 6항에 보면 중앙행정부처 있죠. 거기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산하에 있는 경찰서장까지도 모두 국가기관에 대해서 지금 우리 밑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정보 내놔 그러면 다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나 그 다음에 전화번호는 물론이고 세무정보, 경찰정보 모든 것들을 다 수집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주민자치한테 부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 되면 앞으로 주민들은 특히 우파 주민들은,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정보 수집 대상에서 얼마나 심리적 고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수집하는 게요, 어떻게 되냐면 밑에 있는 통반장 규모에서도 수집할 수 있으면 이제는 통반장이나 파출소에 있는 그 경찰 차가 다니면 혹시 나를 수집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 불안도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엄청난 주민자치회가 재정권을 보유하는 권한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민들을 아예 구워 삶으려면 많은 돈을 퍼줘야 되겠죠. 그 돈을 퍼줄 수 있는 돈을 가질 수 있는 재정권을 부여했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렇게 돈을 퍼줄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주민들을 베네수엘라처럼 구워 삶아가지고 영구 집권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심지어는요, 주민자치회라는 그 강력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공권력 단체가 기부금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을에 있는 기업체들을 삥 많이 뜯기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도록 해놨냐? 특별회계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나는 처음에 이게 뭐 얼마쯤 되는
규모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마을 활동가들의 대화 자료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예산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175조랍니다. 그거를 30%를 모든 읍면동 주민자치회한테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제주도에 있는 아주 유명한 좌파 교수는 175조를 전액을 모든 읍면동한테 줘야 된다. 그래서 마을 기금으로 쓰게 하고 그 소유를 주민들의 총유로 하고 거기서 나온 수익금을 주민들한테 n분의 1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면 시골에 있는 아들한테 지금 잡비 못 얻는 노인네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마음을 뺏기겠습니까? 안 뺏기겠습니까? 그러면 표를 줄까요? 안 줄까요? 이제는 대한민국의 하부 구조는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위험한 발상입니까? 자, 이런데요. 그 다음에 뭐냐면 사업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업종 구분 없음.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부동산 거기다가요. 국가로부터 자치단체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재산을 저가로 매수하고 매수가 안 될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또 여기다 부여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민자치회는 갑자기 뭡니까? 가장 부동산을 많은 소유한 어떤 주체가 될 겁니다. 그 부동산을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놔둘 리가 없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거기서 뭐냐면 많은 사업을 할 텐데 힐링센터를 만든다. 도시의 같은 경우는 공공주차장을 만든다. 이런 것도 많이 만들 테고 그 다음에는 뭐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주택 사업하는 겁니다. 금융대부업 이렇게 하면 앞으로 도시 인근에 있는 데는 아파트 지면 돈이 얼마나 남겠습니까? 이런 어떤 노다지를 그들이 부동산 개발 안 할까요? 그러면 3,491개 모든 읍면동에 대장동 사태가 터지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돈을 자기들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요, 제가 길게 이야기하면 엄청난 많은 일들이 있는데 다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종착적으로 가겠습니다. 좌파 마을 공화국 장하고 목적은 체제 변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림표에 보는 대로 주민자치회 만들고 주민자치회 만들고 마을을 통제하는 어떤 기구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옆에 보시다시피 읍면동에 있는 모든 교육 기능을, 교육 권력을 자기들이 완전히 통합 장악하는 겁니다. 그 시도를 하고 입법화 지금 발의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는 뭐냐면 앞으로요, 읍면동에 있는 모든 교육기관을 통합관리하겠다. 그 다음에 읍면동에 있는 모든 교사와 강사들을 통합관리하겠다. 자, 그렇게 되면 좌파 마을 학교의 강사들이 이제는 제도권 정규 학교에 강사로 들어가서 마르크스 사상 가르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학부모, 지역 주민까지도 완전히 교육 생태계를 만들어가 다 같이 가치 교육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가치 교육을 시킬까요? 사회주의 가치 교육을 시킬 겁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너무나 음흉하고 마을 주민들을 완전히 국민들을 이 체제를 변형하기 위한 의식화 작업을 한다는 것. 그 다음에 마을 경제 공동체를 만든다는 겁니다.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이런 먹거리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괜찮은 사람들도 먹거리를 이용해 가지고 그들 안에 우리 속된 말로 나우바리에 넣어 가지고 그들의 통치 권력을 어떤 그 장악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 그 다음에 마을에 있는 치안 권력도 장악한다. 자치경찰제를 만들었습니다. 작년 7월 1일부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하부 4만 명 이상이 자치경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자치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컨트롤센터가 뭐냐? 시도지사 밑에 있는 시도자치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에 구성원이 7명인데 그 7명이 상당수가 지금 좌파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추천 주체가 누구냐면 시도의회가 2명 추천,
도지사가 1명 추천, 교육감이 1명 추천, 추천위원회에서 2명 추천, 국가 경찰위원회 3명 추천 이래 돼 있으니까 지난 지방선거 전을 생각해 보시면 도지사나 지방의회나 교육감이 다 장악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미 경찰의 주도권, 자치경찰의 주도권은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갔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는 가짜 주민들이 받쳐주고 위에는 좌파 마을 활동가를 끌고 가고 그 다음 모든 분야별로 통합관리하는 아까 6.25 전쟁 때 마을에서 인민위원회 그 다음에 그 내무소, 군,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통합 운영됐다는 걸 제가 강조한 바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리고요 더 놀라운 거는요 마을별로 이렇게 통합관리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이야 얼마 전에 제가 한참 전에 좀 알긴 했습니다만은 배후에 이거를 전국적으로 전체주의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일단 법안 발의를 해놨더라고요. 뭐냐 하니까 전국 총리실 산하, 행안부 산하에 전국적인 주민자치를 마을 공동체를 통합관리하는 거, 그 산하에 또 시도별로 조직 만들고 읍면동 조직을 다 전체적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그것도 2가지 시스템으로 하나는 마을 공동체 사업을 정책을 심의 하는 쪽의 어떤 전국 조직 또는 이 마을 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한 전국 조직을 2개의 시스템으로 또 이렇게 겹치기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거를 잘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 행정 시스템이냐 하면 행안부 산하에 시도가 있고 시도 밑에 시군구가 있고 시군구 밑에 읍면동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 밑에 진짜 주민들이 있죠. 근데 지금 좌파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와 별도로 좌파들이 주동하는 전국 조직을 하부에서부터 위에까지 쫙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중국 행정전문가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떠냐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이거는 중국 지방제도하고 똑같다고 말씀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김국성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이거는 북한의 지령 없이 우리가 한국 사람의 머리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것이다. 한국 상황에 맞게 공작을 해서 아마 이게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은 전문가는 베네수엘라 모델이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모든 위험 요소들을 한국형으로 또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체제를 바꾸는데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취임하자마자 얼마 돼가 시도지사를 모아놓고 했어요. 연방제에 버금가 또는 지방분권을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그 의도가 지금 이렇게 구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요, 지금 단순하게 비판하는 것을 끝내서는 절대로 이거 못 막습니다. 이 쓰나미입니다, 쓰나미.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들한테 이렇게 무시당하는 이유는 이들은 이미 20년 전부터 마을을 장악하기 위해 끝없는 시도를 해가지고 지금은요, 마을마다 이게 유지가 됐어요. 유권자들을 몰고 다닙니다. 제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요, 전북에서요, 마을 활동가 15,000명이 이재명 지지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지방선거 아시죠? 지방선거에서요, 위에 있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나 도지사 선거나 자치단체 장선거에서는요, 국민의힘당이 6%, 그 다음에 70% 이렇게 했습니다만, 저 하부에 있는 지방의원의 경우는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비슷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6%, 국민의힘당은 48%입니다. 왜 이렇게 하부로 내려가면 요지부동이냐?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마을을 장악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고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께서 지금 1000만 조직을 만들면 이거를 반드시
3,491개 읍면동 조직을 만들어서 이들과 대결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꼭 이제 마지막에 한 10초만 더 하면요. 10초만 더 하면 지금 이 마을 조직을 만들며 있어서 꼭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내비게이션이 같아야 된다. 그냥 단순히 조직만 하면 모래알을 들거든요. 그래서 모래알을 견고하게 만들려면 시멘트와 물이 결합돼야 됩니다. 내비게이션이 같아야 된다. 그래야 단단한 콘크리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느냐 하면 공통의 내비게이션 장착을 위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범이 있어야 되고 그 교범에 따라서 논산훈련소 같은 훈련을 겪은 사람이 활동가로 나가야지 그냥 훈련도 안 된 사람을 하는 것은 마치 논산훈련소를 안 거치고 전방부대에서 바로 투입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공통의 내비게이션 장착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만약 그렇게 되면 활동해야 될 근본적 어떤 목적은 주민들을 모두 깨우기 위한 어떤 활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데 그래서 주민 깨우기 운동을 위해서 제가 이제 소책자를 만드는데 그거를 나눠주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다. 본인이 연구해가지고 이 복잡한 문제를 설득하기에는 오히려 더 혼선과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작당을 하는 인간들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